네, 안녕하세요. 석쌤입니다. 오늘은 전적대가 있는 분들이 학점은행제를 할 때 알아야 하는 개념인데요. 바로 알아볼게요. 첫 번째는 전적대 학점을 끌고 올 수 있다는 것인데, 이건 4년제 졸업하신 분들은 해당하진 않아요. 그래서 2, 3년제 졸업하신, 전문대 졸업하신 분들이나 아니면 이제 대학교 중퇴하신 분들한테만 해당되는데요. 4년제가 안 되는 건 학점은행제라는 이 제도 내에서 최고 과정이 4년제 과정이에요. 4년제 과정인데 이 학점을 4년제로 끌고 온다, 이런 개념이 이제 안 먹히는 거죠. 학점은행제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대학교처럼 학년제가 아니라 학점제로 구분을 해요. 그리고 전문대학교 졸업하신 분들은 학점을 사실 어느 정도 따놓은 거니까 개꿀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주의를 해야 될 게 있어요. 2년제 같은 경우는 최대 80학점, 3년제 같은 경우는 최대 120학점만 학점을 끌고 올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더 유의를 해야 되는 게, 전공이 바뀔 때 학점이 손실되는 경우가 있어요. 만약에 완전 동일한 전공이라고 하면은 내가 부족한 학점만 메꾸면 되지만, 유사 전공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전공이라든지 하면은 학점이 손실되는 경우가 생겨요. 예를 들어 내가 대학에서 세무회계를 전공했는데 학점은행제로 끌고 오려고 보니까 세무회계라는 게 없고 회계 이렇게 따로 있다고 하면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데, 둘 다 완전 동일 전공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학점이 손실되는 경우가 생겨서 어떤 전공을 할지에 따라서 과정이 달라지곤 해요. 이건 어떻게 보면은 전공을 이제 체인지할 수 있는, 바꿀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하는데, 반대로 학점을 좀 더 채워야 되는 경우가 되기도 하는 거죠. 내가 만약 2년제 대학교를 사회복지학과를 졸업했는데 학점은행제로 끌고 와서 경영학사 4년제 학위를 따고 싶다고 하면은, 기존에 그 대학교에서 사회복지 전공으로 들었던 전공 수업 학점들, 이거는 끌고 올 때 전공 학점이 아니라 일반 학점이라는 걸로 바뀌어요. 근데 이 일반 학점은 전공도 아니고 교양도 아닌 다른 전공의 학점을 표현하는 용어인데, 이제 이 다른 전공 학점은 최대 50학점까지만 인정이 돼가지고 인정되는 폭이 좀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학점을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학점을 이제 끌고 오게 되면 학점이 없어지는 부분이 꽤 있는 거죠. 그래서 학습 설계를 맡길 때 이 부분도 이제 판단을 해줘요. 어떤 게 이제 바뀌는지. 근데 이거를 어떤 수업을 들었는지, 뭐 사회복지학개론, 뭐 경영학개론, 어떤 수업을 들었는지를 모두 조회해서 판단을 해야 돼요. 요약하자면, 학점을 끌고 오는 게 가능은 하지만 어떤 전공을 할 건지에 따라서 학점이 얼마나 인정되는지가 달라진다는 거. 두 번째는 4년제 졸업자인데요. 4년제 졸업자는 이렇게 학점을 끌고 오는 개념이 아니라 기존에 해놨던 전공에서 플러스 전공 하나를 여는 약간 이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전공을 추가한다는 개념이 맞는 거죠. 학점은 이제 끌고 올 수는 없지만, 원래 내가 전공을 하면서 교양학점도 들었고 전공에 대한 학점도 들었고 하니까 48학점만 따면 새로운 학위를 줘요. 그리고 이 48학점은 보통 1년 안에 끝나요. 학기로 치면은 2학기 안쪽으로 끝나기 때문에 대학교에서 이제 편입을 해서 3학년, 4학년 이렇게 이수하면서 2년 걸리는 과정보다 한 절반 정도는 기간이 이제 다운되는 효과가 있는 거죠. 주로 많이 활용하는 게 기사응시 자격이나 아니면 뭐 대학원 지원 입시 쪽에 활용을 많이 하는 편이에요. 48학점만 따면 되니까 기간이 짧은 장점은 있지만, 여기서 전공 학점만 인정이 돼요. 학점을 아무거나 이수한다고 적용되진 않아요. 이거를 좀 유의하고 전공 학점을 좀 채워나가야 되는 거죠. 세 번째는 전공이랑 교양 학점의 기준인데요. 내가 이전에 전공했던 그 전공이랑 상관없이 새로 전공하는 전공에 전공 학점, 교양 학점을 맞춰야 돼요. 내가 동일 전공을 했더라도 이게 다른 경우가 있어요. 왜냐면 대학교의 그 교과 과정하고 학점은행제 교과 과정이 좀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이제 끌고 올 때 대학교 기준으로 전공이라고 무조건 전공이 아니라 학점은행제 기준으로 이제 맞춰서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학점을 140학점을 단순히 따는 게 아니라 140학점, 이제 4년제 학위과정 같은 경우는 전공 60 그리고 교양 30 이상을 채워야 돼요. 그래서 학점은행제 기준으로 봤을 때도 이게 충족이 되는지를 확인해야 되는 거죠. 네 번째는 의무 18학점이에요. 학점은행제 내에서는 뭐 전적대 학점을 끌고 올 수도 있고, 학점은행제 수업으로 학점을 채울 수도 있고, 뭐 자격증으로도 학점 인정을 해주고, 독학사라는 시험으로도 학점을 딸 수 있어요. 근데 학점은행제를 이제 학위증을 최종적으로 받으려고 할 때 학점은행제 내에서 최소 18학점은 수업으로 들어야 돼요. 뭐 3년제 경영학과를 졸업해서 120학점이 있고 플러스 자격증으로 학점 인정을 한 30학점 받으면 학점이 150학점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졸업 조건이 되지만, 그래도 학점은행제 내에서 수업을 안 들었기 때문에 이제 학위증이 안 나와요. 내가 학위증을 받으려고 한다면 최소 한 학기 정도는 수업을 계산을 해놔야 되는 거죠. 다섯 번째는 학점 인정 신청 비용인데요. 학점 인정 신청을 할 때 수수료가 들어가요. 2년제 같은 경우는 최대 80학점, 그리고 뭐 3년제 같은 경우는 최대 120학점을 끌고 올 수 있는데, 끌고 올 때 1,000원씩 들어가면은 2년제는 8만 원이 들어가고 3년제 같은 경우는 12만 원 정도가 들어가요. 엄청 큰 금액은 아닐지라도 이제 수수료 치고는 꽤 많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예산에 포함을 해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 6번째는 학위 예정 증명서인데, 대학교에도 졸업 예정자라는 시스템이 있잖아요. 그걸로 회사를 지원해 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시험에 응시를 할 수도 있고 활용을 할 수 있는데, 학점은행제 내에서도 학위 예정 증명서라는 게 있어요. 대학교처럼 졸업이 2월하고 8월하고 이렇게 졸업 시즌이 정해져 있는데, 이 졸업 시즌 전이어도 활용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이 예정 증명서를 발급을 받으려면 그 조건을 만들어 놔야 돼요. 근데 이 조건이 언제 완성이 되는지, 보통은 이제 대학원에 지원을 한다 그러면 내년 한 8월에 이제 끝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대학원을 보통 한 5월 정도에 지원을 해요. 근데 이 학위예정 증명서를 못 받으면 지원을 못 하게 되고, 기간 차이가 한 6개월 정도는 차이가 나게 돼요. 다른 예로는 기사 시험을 조금 더 빨리 볼 수 있다거나 이런 경우도 있으니까, 학위예정 증명서를 활용해서 내가 꼭 졸업을 하기 전에도 활용을 할 수 있는지를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오늘은 전적대가 있는 분들이 학점은행제를 할 때 알아야 될 거 6가지를 정리해서 영상을 찍어봤습니다. 다음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